2018년도 8월 11일 날 우리 군무원 공채 및 경채 시험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험 봤던 우리 수험생들하고 서로 스터디를 해가지고 전자회로 문제를 복원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문제 풀면서 경량도 다시 점검하고 또 2019년도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자회로 과목은요, 전자공학 전자공학 기출문제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있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복원된 문제를 풀면서 느끼겠지만은 단연코 BJT라는 거 있죠. TR, 트랜지스터 주간의 문제들이 수두룩하다. 모든 수험생들이 다 그런 견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FET가 주렁주렁 회로적인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트랜지스터의 회로 해석 문제, 또 FET 회로 해석 문제들이 아주 주렁주렁 주축이 되어 있고, 또 TR 같은 경우도 우리 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H 모델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RE 모델, 제가 늘 주장했던 RE 모델이 있죠. RE 모델 가지고 이제 빨리 RE의 교류 제한 값을 계산해 가지고 이제 RE 모델로 신호 해석을 하는 그런 관련 문제들이 나와서 상당히 고심을 했고, 시간도 많이 소모를 했고, 또 문제 풀면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던 느낌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론 공부할 때도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전부 트랜지스터하고 실은 FET는 더 중요성이 높은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차동 증폭기라는 것도 아주 고난도의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무원 전자회로는 전부 다 우리 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예제안의 내용만 충실히 공부했더라면 뭐 다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지만은 그래도 막상 시험장에서는 긴장이 되고 또 회로들이 막 이어지기 때문에 또 많이 당황이 되고 그래서 많이 놓쳤던 문항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을 대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 전자회로 이론 교재에 그 예제 문제들이 있죠. 저하고 같이 풀었던 예제 문제들, 그리고 장마다 그 연습 문제, 그런 문제를 꼭 빠짐없이 복습을 해줘야 시험 문제에 자신감이 생기고 아주 빨리 고득점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시험 문제 그 지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저항값이 뭐 50kg가 내가 원하는 답이에요. 근데 지문에 주어져 있는 것들이 50kg, 60kg, 뭐 80kg, 100kg 이렇게 듬성듬성 주어졌더라면 자기가 그냥 대충 계산해서 이건 50kg다, 이건 뭐 80kg다 이렇게 답을 선택하는데, 지역 문제 지문 자체도 뭐 51kg다, 50kg다, 뭐 52kg다 이렇게 아주 근접한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더 곤혹스러움을 많이 당했다. 이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시험 본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저한테 전달도 했고, 또 제가 또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가능하면 꼼꼼하게 이제 푸는 연습도 돼야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험 본 수험생의 그 기억에 의해 가지고 시험 문제 재구성이 돼서 복원된 거기 때문에 지문도 좀 틀릴 수가 있다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양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 자체도 100%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최대한의 그 시험 본 수험생의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대비에 아주 좋은 참고 자료가 되도록 제가 아주 근접하게 문항을 재구성해서 복원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시험 대비하는 참고용으로 아주 좋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 BJT 트랜지스타에서 태분안의 정리를 적용해서 전자회로 입력 부분을 태분안의 정리로 바꾸는 문제가 시험 문제로 1번으로 출제가 된 문항입니다. 자, 트랜지스타 바이어스 회로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이어스 회로가 전류계한 바이어스 아니에요? 2m 저항을 사용하는 전류계한 바이어스 회로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쪽에는 R1 저항, R2 저항 두 개로 분배시켜 나가는 이 분리더 저항이라는 요 저항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좋은 바이어스 회로다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바이어스 회로입니다. 그럼 요 DC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요 베이스 전압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VB 하는 요 전압. 그렇죠? 요 전압을 계산해서 0.7 주면서 이제 베이스 전류를 계산하고 콜렉터 전류 계산하면서 동작점을 따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근사 해석이 있고 상세 해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0.7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스에 직류 베이스 전류 흐름이 나타나면 콜렉터에 큰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화살표에서 만나면은 2m 전류가 흐르면서 동작점이 활성 영역이 어디인가 탁 존재할 겁니다. 근데 원래 이 IB 계산하려면 요 전류를 I1이라고 하면 요 전류를 I2라고 할 수 있죠. 여기도 전류가 흐르죠. 요 분리더 저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도 알아야만 요 놈에서 이걸 뺀 값이 요 놈이다 하면서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입력 부분 요 부분을 태분안의 등가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요걸 자릅니다. 여기서 자르죠. 잘라 가지고 전압 하나 하고 저항 하나로 바꿀 수 있다는 게 그 유명한 태분안의 정리 아니에요? 그러면 잘라버리면 오른쪽 파트는 이렇게 되겠지. 오른쪽 파트는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라운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원래는 여기 안 하려고 해서는 이 방법을 많이 쓰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죠? 뭐 혼용해서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바랍니다. 뭐 실제 그렇게 많이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 가지고 이 부분 입력 부분을 이렇게 태분안의 등가로 바꾸세요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 잘라 가지고 그래 놓고 나중에 이거 붙이면 이 회로가 이렇게 되면 해석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저항, 요 등가 저항, 이게 태분안의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태분안의 등가 전압. 요거 두 개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R1 저항이 5kg고 이놈은 0.5kg예요. 그리고 RC 저항, RE 저항은 뭐 이건 그냥 개의치 말고 그냥 문자로 그냥 놓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 그라운드는 이렇게 뭐 하나만 표현해도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자르면 여기도 잘리겠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AB라고 하면 이렇게 AB에서 본 저항을 여기다 쓰면 되는 겁니다.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항될 땐 전원 꺼놓고 재는 거 알아요? 전압을 0으로. 그러니까 전압이 있지. VCC를 접지시켜야 돼, 0V. 그러면 요게 접지로 가면 이렇게 접지로 가면 접지끼리 만나면 그렇죠? R1 5kg가 이렇게 포개지겠지? 이렇게 되겠죠. 요거 접지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두 개가 병렬 아니에요? 전원을 꺼놨죠, 0으로. 그럼 병렬이니까 요 저항은 5kg 하고 0.5kg 병렬입니다. 여러분들 병렬은 더한 값분의 곱한 값 알죠? 5 곱하기 0.5분의 5 곱하기 0.5 더한 값분의 곱한 값. 그럼 이게 탁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450옴이 나와요. 이건 시험지에 여러분들 5 더하기 0.5분의
5 곱하기 0.5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 그러니까 0.45kg니까 455미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압재는 거 있죠? 여기 전압재일 때는 이 전압 없으면 여기 전압 안 나와요. 그럼 요게 10V면 요것도 10이고 요것도 10이니까 요쪽에서만 따지면 되죠. 요거 VCC가 몇 볼트예요? 20V네. 이거 20V. 그렇죠? 이게 20V니까 요 R2의 전압이 요 전압이 되는 거니까 20V 가지고 전압 분배 20V 곱하기 5kg 더하기 0.5kg분의 0.5kg. 요 전압은 접지부터 전압이 결정이 되니까 요 R2 전압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2V가 탁 나옵니다. 요게 10대 1 아니에요? 10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아니지? 아니죠. 10대 1이 아니지? 그러니까 5.5분의 0.5에서 약분하면 뭐 2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1번. 그렇죠? 1번 2V하고 450. 근데 이걸 못 풀으면 안 되죠. 전자회로 이건 아주 기초 문제 아닙니까? 예제 풀면서 정밀 해석하면서 태분안의 등가로 바꾸면서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못 풀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2번은 BJT 증폭 회로의 신호 해석 중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고르세요. 이렇게. 신호 해석입니다. RC저항이고 바이어스저항이에요. 근데 R2저항은 없네. 이거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2m는 접지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쪽으로 신호가 들어와요. 커플링 콘덴사로 VI에는 교류 입력 전압이 인가되고 콜렉터에서 교류 전압 가하니까 교류 전류도 베이스로 들어가서 교류 콜렉터 전류가 증폭이 돼서 흐릅니다. 그럼 교류만 싹 가지고 와서 써먹으면 되겠죠. 출력 포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여기 교류 해석할 때 요 입력 쪽 PN 다이오드, 그렇죠? 교류 해석할 때 요 다이오드의 요 저항 있죠? 동저항이라는 거. 그러니까 2m 단자에서 봤을 때 요 다이오드가 온됐을 때 교류 저항, 동저항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알죠? 그렇죠? 요 저항을 DC 해석할 때 2m 전류를 계산해 가지고 2m 전류는 콜렉터 전류와 같다 하면 되는 겁니다. 계산해서 온도 전압이 26mV라는 거 알죠? 이렇게. 그럼 26mV 나누기 직류 해석해서 2m 전류 나누기 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럼요 2m 전류를 먼저 계산해야 돼. 콜렉터 전류는 2m와 같다 이러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DC 해석을 여러분들이 빨리 하셔야 되겠네. 자, 빨리 하는 방법 중에 우선 베이스 전류는 이렇게 풀면 되죠. 요외로 요 전압이 10V면 이게 10 아니에요? 10에서 0.7 줘버리면 10 빼기 0.7 하는 요 전압이 RB에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베이스 전류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RB에 흐르는 직류 전류, 베이스 전류는 VCC는 10.7을 줬네. 그렇죠? 이게 10.7이니까 10.7 빼기 0.7 여기 0.7 탁 주니까 입력 회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직류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베이스 이 전류는 요 RB 저항의 전류니까 RB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요거 아니에요? 10.7에서 0.7 뺀 나머지가 요 RB에 걸리는 10V입니다. 요거 나누기 RB 이러면 되겠죠. 10V 나누기 RB 저항이 500kg입니다. 500kg.
그래서 베이스연료를 계산했더니 베이스연료를 계산했더니 20 마이크로암페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베이스연료 계산했으니까 콜렉터 전류는 베이스연료에 베타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터는 1 플러스 베타 배우면 되는 거고. 근데 콜렉터나 이미터는 같다고 보시면 되지.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 콜렉터 전류로 하는 게 좋아요. 이 일은 걸리적거리니까 베타입이 이렇게 해서. 그럼 베타가 100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100. 그러니까 100을 쓰면 20 곱하기 100 하면 2000 마이크로 2mm가 나오겠지. 그럼 이제는 2m 전류가 콜렉터와 같다고 봐서 2mm로 들어가면 26 나누기 2mm 그러면 13옴이에요. 그럼 요게 몇 옴? 13옴. 그러니까 시험 본 학생들이 요거까지 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시간 많이 까먹고, 그렇죠? 애를 먹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부 이 ROE 계산에서 신호에서 하는 문제가 한 두 개 보이더라. 그렇지? DC에서 하는 문제도 있고. 이게 다 우리 이론 공부하면서 신호 해석의 이런 기법으로 여러분들 숙달해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 ROE 모델로 많이 연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물론 7급에 이런 게 주렁주렁 나오지만은, 그렇죠? 근데 유난히 이번에 문제를 보니까 우리 전자회로 과목으로, 즉 군무원의 전자직 시험 보시는 분들 있죠? 그분은 아까 앞서서 1교시에 했던 전자공학 개론도 있지만은 전자회로와는 두 개를 보는 겁니다. 근데 전자직종이 아닌 분은 통신직이나,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총포, 뭐 유도무기, 의공, 뭐 이런 쪽은 그냥 전자공학이니까 우리 전자공학 과목 하나로 전자회로가 그 안에 있고 전기이론이 들어가서 구성이 됐고, 근데 전자직종으로 시험 보는 사람만 전자공학에다가 또 지금 진행하는 전자회로가 두 과목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회로 쪽에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좀 어려운 것들도, 피곤한 것들도 꼼꼼히 좀 복습만 잘해주면은 80점 이상 아주 점수는 좋은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홈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교류저항이라는 2m에서 본 다이오드가 온됐을 때 교류저항이라는 요걸 계산했죠. 요 13홈이니까 나오세요 하는 거 기억하나요? 나오세요 이렇게 나왔지. 나오세요 했습니다. 그러면 전압이득은 요것분의 요것 알죠? 역상이니까 마이너스 ROE분의 RC 알죠? ROE분의 RC 이게 답이에요. 그럼 ROE는 13옴이고 RC장이 얼마예요? 2kg니까 2000옴 나누기 13옴 그러면 154배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200배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요건데 결국은 2번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장이 얼마입니까? 그랬지. 입력장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보는 입력장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입력장. 베이스가 입력이니까 베이스에서 볼 때 2m 다리에 붙어 있는 요 저항은 베이스에서 볼 때는 이렇게 13옴인데 13옴으로 보이면 틀리죠? 2m 다리에 붙어 있는 저항은 베이스에서 볼 때는 2m는 1 플러스 베타배나 더 큰 전류가 흐르는 곳이니까 이만큼 크게 보여야 된다는 게 바로 뭡니까? 저항의 반사법칙이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런 방법을 기억하세요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무시해도 되죠? 이렇게. 무시하면은 요 베타가 100이고 요게 13옴이니까 1.3kΩ 정도 된다. 입력장이 이겁니다. 그다음에 출력장은 어떻게 될까요? 출력장은 요게 출력 포트니까 이렇게 본 저항 아니에요? 근데 교류 해석할 때는 VCC는 접지라는 거 알지? 접지. 그럼 이 RC장이 이제는 이건 쇼트시키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본 저항이니까 이렇게 본 저항은 굉장히 큰 게 있어 이 사이에.
굉장히 수백 킬로장이 있어요. 큰 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커도 요놈하고 요놈하고 병렬이니까 병렬은 합성장이 작아지는 거니까 요장이 되는 겁니다. 요거다. 그렇죠? 요 전류이득은 얼마? 베타배. 이렇게 되겠지.